네, 요즘에 헬스장과 이 집에서 실내 자전거 많이 타시죠? 이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내 자전거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체지방도 잘 빠지고 또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다리 부위의 살도 빠지면서 근육도 생기게 만들어주어서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내 자전거가 실제로 다리가 예쁘게 보이게 하는지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알려드리고, 또 인터벌 실내 자전거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30분 실내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인터벌로 타면 실제로 전체 체지방이 잘 빠지고 또 다리가 보기 좋게 바뀌게 됩니다. 30에서 60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실내 자전거를 인터벌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생리적 또 대사적인 변화를 분석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벌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은 고강도와 조금 이제 쉬엄쉬엄 하는 것을 섞어서 하는 것을 인터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벌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한 결과는 첫 번째로 다리 모양이 좋게 보이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포함한 이 전신 체지방이 5.4% 정도가 빠졌고 다리의 근육량이 1.8%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자전거를 인터벌로 4개월 동안 탔더니 허벅지의 근육이 수분이 12%가 증가했습니다. 다리의 체지방은 빠지면서 근육량은 증가하고 근육에 또 수분이 늘어나면서 다리의 탄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벌 실내 자전거 운동 후에 근육의 에너지 저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 능력을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4개월 동안의 인터벌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한 결과 근육의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14%가 증가했습니다. 글리코겐 저장 능력의 증가는 운동 중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피로를 지연시키면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인터벌 실내 자전거 운동 결과는 근육의 대사 효율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인터벌 자전거 운동을 했을 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밀도가 증가되면서 대사도 증가하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벌로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인터벌로 30분 자전거를 타면 힘들고 또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이 굉장히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30분 인터벌 운동과 똑같은 효과인데 조금 더 덜 힘들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30분 실내 자전거 타는 방법이 어느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실내 자전거를 인터벌로만 탄 그룹과 실내 자전거를 인터벌과 중강도를 섞어서 탄 그룹, 즉 조금 더 강도가 낮게 한 그룹을 비교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3달 동안 운동을 했을 때 체중은 3.1kg, 체지방은 3.9kg으로 비슷하게 감량이 되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3달 동안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한 후에 운동 강도에 관계없이 지방 산화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잘 사용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벌보다 인터벌과 중강도를 같이 하면 더 유리한 이유는 덜 힘든데 효과는 같기 때문입니다. 3달 동안 운동을 했을 때 운동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 피로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제 고강도 인터벌만으로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한 그룹은 처음 2주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나게 했는데 3주 이후에는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갈수록 또 피로도를 많이 느꼈다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는 운동이 더 좋겠죠. 그런데 인터벌과 중강도를 섞어서 운동을 했더니 계속해서 운동을 꾸준히 해도 더 피로를 느끼지 않고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터벌과 중강도를 섞어서 운동하는 것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덜 피로감을 느껴서 다른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하기에도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것이고, 운동의 강도를 높게 하지 못하는 분들, 또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인터벌과 중강도 운동을 섞어서 하는 운동도 굉장히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벌과 중강도를 같이 하는 30분 실내 자전거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2부는 워밍업을 하듯이 천천히 실내 자전거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벌 자전거를 탑니다. 인터벌로 총 18분을 타면 되는데요. 2부는 빠르게 타고 1부는 천천히 타는 것을 한 세트로 6회, 그러니까 6세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딱 18분이죠. 3분씩 6세트입니다. 빠르게 타는 것의 기준은 최대 심박수의 95%.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타는 것이 이제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도로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빠르게 타는 속도는 30에서 35km 정도의 속도입니다. 천천히 타는 것은 최대 심박수의 50%, 평상시 최대 심박수의 50% 정도가 운동할 때 천천히 타는 그런 속도입니다. 대략 20km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중강도로 자전거를 타면 됩니다. 중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로 대략 23에서 24km 정도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려드린 이 속도는 정말로 참고 값인 것 같습니다. 이 저항값을 올려놓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개인 운동 능력에 따라서 자전거의 이 저항 레벨을 조절하면서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 워밍업 2분, 인터벌 18분, 중강도 10분 정도로 실내 자전거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자전거 타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중간에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자전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자유롭게 마시라고 했더니 물을 160ml, 160cc 정도밖에 먹지 않아서 부족하게 마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분 보충을 500cc 정도를 나눠서 먹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500cc를 관리해서 먹었더니 땀 배출로 인한 수분 부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던 결과가 나왔고, 심박수 관리에도 도움이 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터벌 운동을 6세트를 할 때 마지막 1분 저강도로 천천히 타면서 휴식을 가질 때 물을 250cc 정도, 즉 한 컵 정도 마시고 3분 실내 자전거 타기가 끝난 후에 물을 또 한 컵 정도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터벌 실내 자전거가 체지방 감소와 다리를 보기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고, 인터벌 실내 자전거를 조금 더 쉽게 효율적으로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실내 자전거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